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주가는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신고가 달성하면서 30만원 초반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 흐름은 외국인이 이끌고 있고 개인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차익 실현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 자,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종종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중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대차잔고가 꾸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바로 숏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매매 비중이 높지만요. 자, 그래서 걱정할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조, 41조, 51조, 59조까지 올랐고요. 이제 작년에 좀 눌렸습니다. 57조.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또 회복하면서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조, 내년 65조, 69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재도약하는 시기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조 8천, 2조, 자, 횡보 이후에 2조 2천, 3조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 자, 올해도 3조 5천으로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년 후년도 비슷한 수치의 상승폭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내년이 상승폭은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전반적인 실적 상당히 좋은 상황 이어가고 있고 향후 전망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그럼 바로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자 6천대에서 8천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분기는 9천에서 자 8,900 거의 횡보고요. 4분기 9,800에서 9,600 자 마찬가지로 횡보. 1분기에는 7,700에서 9,100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전년 대비 횡보 구간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으로 일단 예상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40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는 부채 비율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ROE 보겠습니다. 4, 6, 6, 8, 9 조금씩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자릿수는 아직은 실패했고 올해는 8.7 내년 후년도 조금씩 올라가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 그래서 8에서 9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주당 순이익도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 자, 이어서 배당금 보겠습니다. 올해 6,895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1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챙겨가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6.7배, PBR은 0.5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고평가는 아닙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재료, 최근에 좋은 분위기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주가가 올랐음에도 여전히 싸다라는 관점 말씀드리면서 물론 엄청난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싼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7일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중장기 전략과 미래 성장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전환과 로보틱스 사업 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SDV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차별화된 기술을 선행 개발해 완성차 업체에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수주를 늘려서 시장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OE 매출 비중 10%를 27년에는 20%, 33년까지는 40%까지 확대를 하고 인도,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는 현지화 전략으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 목표는 기존과 동일하겠습니다. 27년까지 매출 연평균 8% 성장과 영업이익률 5%에서 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고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편부터 수주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 수익성 관리 강화, 그리고 글로벌 AS 거점 자동화까지 추진할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부품 제조 매출 중 비계열사 비중을 27년까지 20%로 확대를 하면서 그룹사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문은 바로 로보틱스 진출 공식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는 지금 이제 로봇의 핵심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센서 제어기, 핸드 그리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로봇 제조 원가 6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 되겠는데 성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초기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도 기대가 되고 있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올해 말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는 모비스의 공급망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룹 차원의 미래 전략과 맞물려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로보틱스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신사업이 되겠고,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기술 요소로 확장함으로써 전략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SDV 플랫폼 사업까지 확대가 될 경우 완성차와 경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엄청난 기회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다만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봤다가 혹시라도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오면은 한 30만 원 언더에서 들어가면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일단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주봉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목표가는 3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전고점 부근이죠. 39만 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39만 원 아직 상단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유자분들도 꾸준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익절하기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익절 언제부터 시작하시냐? 3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자, 34만 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좀 주머니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이제 39만 원까지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다만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충분히 익절하고 종목 교체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라인을 하나 더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익절 전략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물려봐야 여기거든요. 2021년도. 근데 이때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바닥에서 2년, 3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이미 평단 관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익절 구간일 거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